네, 안녕하세요. 알료입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으로 실패 재테크 삼성전기 투자설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퇴한다고 휴가를 내가지고 지금 이제 쉬고 있는 낮에 한번 만든 최초의 이런 영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거를 예전에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제가 아다시피 좀 1, 2개월 정도 쉬었는데 그전 이때쯤 주식 떨어졌을 때쯤에 하려고 했었고 그때 또 11월 말쯤에 한 번 더 떨어졌었는데 그때 또 시간 내서 좀 하자라고 했었는데 또 지지부진하게 제가 뭐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다가 오늘 해서 했는데 좀 시기상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때를 하려고 했었냐면 떨어져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오른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어,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시기가 지나버렸죠. 제가 처음에 삼성전기를 살 때 정말 못 모르고 풀매를 했습니다. 언제 샀냐면 이때 이때 역사적 고점에 정말 이때를 제가 풀매를 했죠. 예, 자세히 설명하면 제가 삼성전기를 샀습니다. 언제? 2018년 한 9월 6일을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동부증권에서 주식을 사고 메리츠로 대체를 했어요. 즉 주식을 이동시켰는데 옛날 동부로 지금 어제 검색하니까 오늘 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체 이동한 미래에 대해서는 과거 매수한 기록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고 지금 추정이 그 9월 6일쯤에 되고 있어요. 그리고 평단가는 16만 1958원이고요. 보유 수량은 아마 254 아니면 255일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예. 근데 매입 금액은 약 4천만 원이죠. 그때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그러니까 한 4천만 원에 딱 맞게 최대한 샀습니다. 왜 이걸 샀느냐? 왜 이 역사적 고점에 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뉴스에서 MLCC에 관련돼서 하도 많이 나왔어요. 뭐 보시면 MLCC 점유율이 뭐 1분 이어서 2이고 삼성전기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게 지금 사진 보이는 게 MLCC인데요. 이런 것들에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MLCC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었죠. MLCC가 주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쌀 같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서 저는 이 MLCC의 미래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은 계속될 것이고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니까요.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와 별개로 주식 가격이 너무 고점이었다는 거죠. 예, 그걸 저는 그때는 몰라서 그냥 샀습니다. 절대 이런 뉴스 나온다고 해서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그럼 투자자가 뭐 4천만 어디서 구했느냐? 이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다 대출, 풀 레버리지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예. 당신 자산이 제가 드래곤볼 마냥 다 나뉘어져 있었어요. 뭐 연금에 일부 나뉘어져 있었고, 뭐 적립금에 나뉘어져 있었고, 주식이 있었고, 보험에 있고, 보험에 또 변액 그 친구 부탁해서 10만 원짜리 이런 것도 든 것도 있고, 뭐 ABC 적금도 여러 가지 세 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전세 자금에도 들어가 있고, 당시 이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아파트 분양권 또 있어 분양권은 돈이 더 나뉘어 있었고 한 열 몇 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현금으로 융통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제가 이사를 가면서 전세자금 풀대출을 받았죠. 근데 전세자금을 1억 6천에서 80%를 받잖아요. 그래서 40%는 제가 제 돈 4천만 원을 넣기로 했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신용대출 받은 거를 여기 전세자금을 메꾸고 남은 메꾸고 원래 이제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제가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대출은 전세 자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 자체는 건강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 자금에 많은 돈이 묶여버리면 돈이 융통할 수 있는 그 범위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그 천만 원, 억 단위로 돈을 굴릴 수 있는 훈련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은데 중요한 건 이것을 하려고 하면 투자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공부도 하고 내가 어떻게 투자했는지 좀 옛날에도 조금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 이때까지 주식 투자했긴 했지만 뭐 좀 많이 실패도 했고 그 펀드나 그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었어. 이때 펀드도 괜찮게 수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별 투자 자체에서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방법은 건강하긴 하지만 저는 그때 하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를 산 후, 제가 가면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제가 한 네 파트의 한 시간적 제 흐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각 기간별, 이 ABCD 기간별 나눈 당시 마음을 한번 제가 나눠보면요. A, 계속 떨어집니다. 진짜 역사적 고점 매수해가지고 한 번도 플러스가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상 한 번 나왔죠. 언제? 그 산날 그때 잠시 올라가가지고 플러스가 잠시 떴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매일매일 그 종가 기준으로는 플러스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거의 이때쯤, 거의 2019년 말 때쯤까지 해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50 몇 프로까지 찍었어요. 예, 하지만 저는 뭐 계좌 삭제는 안 하고요. 그 어플을 그냥 안 보는 걸로 해가지고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완벽하게 안 본 건 아니고 한 몇 달에 한 번씩 봤죠. 근데 내가 빅인가야 되니까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때가 제가 베트남 펀드 하면서 오르면서 이제, 이 괜찮은 수익이 계속 오르고 있구나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엄청 기대를 했죠. 14만까지 넘어 찍었을 때는, 이제 16만 회복하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생기냐면, 그 질병이 생긴 거죠. 쭉쭉 떨어지는데, 그때 솔직히 너무 포기했어요. 이거는 진짜, 회복하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했죠. 아니, 마이너스 50% 넘어 마이너스 40 몇 프로까지 찍어버리니까, 아무리 그 비기간이 좀 짧은 기간에 회복했다 하지만, 이거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D기간 인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때 뭐 기술주 네이버나 카카오나 미국 주식 같은 거, 제 아는 지인한테 여기 테슬라 이때쯤, 시초입 때쯤 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셨는데, 테슬라도 쭉쭉 오르고, 이렇게 오르고 했는데, 저만 안 오르죠. 얼마나 인고의 시간이겠습니까? 이때까지 딱 2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했지만 결국 안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사적 고점을 샀긴 샀지만 이 삼성전기가 성장한다는 걸 확실했거든요. 뭐 제가 뭐 최근에는 제가 뭐 제 나름대로 어떤 뭐 가격 평가는 기준을 계산해서 보긴 하는데 당시 제가 삼성전기를 제가 샀을 때 기준으로 그 시기에 그 삼성전기 가치를 비교했을 때 한 2, 3년 일찍 샀다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곧 회복한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졌고요. 그리고 대출받아 투자했긴 했지만 이자 계속 나가죠. 하지만 그 이자를 뭐 내는데 딱히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30 몇만 원 냈죠. 32만 원이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뭐 딱히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시 2019년 이전까지 즉 A 기간까지는 제가 이거를 갈아탈 대안이 없었습니다. 계속 책 읽고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했었지만 이거를 넘어갔을 때에 삼성전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했을 때 질문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개인 능력이 안 되니까. 만약 지금 제가 이렇게 했었으면 떨어지기 전에 이미 팔았고, 아니, 그 전에 고점에 안 샀겠죠. 지금이었으면 제가 고점에 안 샀고, 고점에 샀다 한들 떨어지기 전에 이미 팔았고, 그리고 그때쯤엔 뭐, 갈아탈 어떤 것을 이미 찾을 수 있지만, 이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철치부심으로 계속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B기간, C기간, D기간은 왜 안 팔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삼성전기가 괜찮았어요. 그 질병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삼성전기가 딱히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확신이 있었죠. 언젠가 오른다.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결국 팔았습니다. 여기 주식, 여기 결과 캡처해서 찍었는데, 700만 원 수익을 얻었죠? 근데 2년이면 700만 원이면 나쁘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 대충 계산해서 연 8%인데, 거의 9% 8%쯤인데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배당 2번 받는 것도 있고요. 제외하는 금액이죠. 근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 대출 이자를 2년 동안 600 이상을 썼어요. 600 넘어 650 썼나? 그래서 약 수익이 50인가 그 이하인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연 1%인가 2%인가 그때 못 벌었었어요. 은행 이자보다 적게 벌었죠. 저는 그 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제에서 그때 한 3% 4%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이자가 그 적금이 있어가지고 만약 거기 나왔으면 이게 이익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수익은 낮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낮은 수익을 얻었다. 좀 실패한 투자긴 하죠. 제가 왜 그럼 안 판다 하면서 왜 팔았냐? 제가 판단했을 때 가치 기준 이상으로 지금 삼성전기가 고가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 투자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팔았습니다. 1차에 한번 딱 이 가격, 제가 산 가격을 넘었을 때 반을 팔고요. 그 다음에 2번인 가격, 약 19만 얼마 해가지고 평당가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때쯤에 역사적 고점 맞죠? 제가 앞서 여기 가치 기준 이상 고가라고 판단해서 팔았다고 했으니까 특별히 이상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다 팔았습니다. 결론을 내면 제가 삼성전기 대출을 내가지고 전재산 풀매수를 했어요. 전재산 좀 그런 단어가. 당시 융통 가능한 현금 풀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초보는 이런 거 한번 경험해야죠. 역사적 고점을 맞이했습니다. 계속 떨어져도 안 팔고 올라가도 회복해도 뭐 적당히 손해보고 팔다 할 수 있겠지만 안 팔고 그 지병 때문에 반값 이하까지 떨어져도 안 팔고 다른 주식들은 잘 오르고 있는 시간에 내 건 지지부진도 안 팔다가 결국 고점 돼서 팔았습니다. 계속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걸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뭐 이자 때문에 결국 수익률 0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기 이제 이 본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 삼성전기 투자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괜찮은 회사를 샀다 하면 내가 고점이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떤 훈련이나 공부를 안 했고 잘 모른다 하고 내가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운이 안 좋았다고 말하기 그렇나요? 잘못된 뉴스 보고 산 건데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니까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샀다고 보는 게 옳겠죠. 여하튼 뭐 고점 사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면 뭐 배당이 적당히 나온다 싶으시면 그냥 안 팔고 계속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 괜찮다, 뭐 새롭게 옮겨갈 수 있는 주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싶으시면 그 당시 기준으로 어느 게 잘 오를 것이냐, 어느 주식이 잘 오를 것이냐 판단해서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제가 은퇴진, 지금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어떤 작은 변화, 신체적 작은 변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